안녕하세요. 저는 교육학과 19학번 장민경. 저는 교육학과 19학번 이지혜. 저는 교육학과 16학번 정태윤입니다. 와. 네, 저희는 1탄에 이어서 전공 심화 강의 위주로 리뷰를 할 팀입니다. 네, 혹시 지금까지 전공 몇 학점씩 들었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저는 지금까지는 64학점을 들었고요. 이번에 듣는 것까지 합치면 79학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학년 클래스. 혹시 저는 아주 못 미치지만 저는 이제 저번까지 33학점을 들었고 이번 학기까지 합치면 50학점을 듣게 됩니다. 네, 저는 저번 학기까지 40학점을 들었고 이번 학기 합치면 55학점을 듣게 됩니다. 이만큼 고학년인 만큼 풍부한 경험과 강의 수강 경험을 토대로 1탄보다 조금 더 풍부한 리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본격적인 강의 리뷰에 들어가기 앞서서 강의와 교육과정은 명칭도 그렇고 매년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알려드리는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교육학과 강의들을 살펴볼까요? 대답. 네. 네. 자, 첫 번째로 저희가 알려드릴 강의는 전공과 창업이에요. 전공과 창업은 저희 학교 학과마다 개설되어 있는 강의죠? 네. 그렇죠. 네, 리액션 좀 제발 잘해주세요. 네, 전공과 창업에 대한 학과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소개를 잠시 알려드리면 학과 또는 전공별 관련 창업 아이템을 탐색하며 각각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파악한다고 되어 있어요. 혹시 전공과 창업 수강하신 분? 일단 저 수강했습니다. 저도 같이 수강했죠. 네, 저희 같이 수강했습니다. 네, 저희 몇 학기 때 수강했죠? 작년이니까 2학년 때 2학년 때 수강을 했는데요. 혹시 전공과 창업에서 무엇을 배우셨나요? 저는 전공과 창업에서는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창업 계획서를 하나 완성하는 게 목표로 전공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그 창업 계획서를 구성하기 위해서 친구랑 같이 생각을 하고 하면서 이제 제 입장에서는 뭔가 그때 한창 비대면 강의를 진행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뭔가 상담 분야에서 비대면 상황이 조금 위축되고 있다라는 생각에 그것과 관련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어플을 창업을 하는 걸로 창업 계획서를 제출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맞아요. 교수님께서는 저희 수업을 하면서 저희가 정말 좋은 계획서를 쓰기 위해서 막 시장에 이미 되어 있는 교육 관련 사업들이나 교육 관련 기술들을 알려주셨고요. 저는 혼자 했는데 저도 그 비대면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모션 기술을 활용한 교육 수업 뭐라 그래야 되지? 인공지능 서비스를 계획서를 작성해서 그때 되게 저는 제 진로랑 관련이 좀 있어가지고 시장 탐색도 하고 막 조사 같은 거 하면서 정말 재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전공과 창업 들어보실 생각 있나요? 저는 창업에 별 관심 아직 가지고 있지 않아서 네, 저는 진로를 탐색 중이어가지고 네, 기회가 된다면 네. 수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강의는 원격교육론이에요. 원격교육론도 잠시 소개를 해드리면은 원격교육의 개념, 이론적 기초를 학습하고 이러닝 등 원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 평가와 관련한 이론과 실제를 학습하여 평생교육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갖추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거 지금 수강 중이거든요. 저도 지금 수강 중이에요. 네, 맞아요. 원격교육론 지금 이제 11주차까지 들었나? 네, 교수님이 그러셨는데 네, 11주차까지 들었는데 혹시 지금까지 무엇을 배우셨나요? 저요? 지금까지 게임 학습이라는 거를 아예 모르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만들려고 하는 플랫폼이 좀 이렇게 게임을 통해서 어떻게 학습이 일어나는 그런 거를 조금 구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좀 미디어의 윤리, 그런 정보통신 윤리와 관련한 어떤 측면에서 청소년들이 또는 학습자들이 좀 그런 부분에서 재미있게 흥미롭게 그걸 학습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을 만들고 싶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고 요구 분석을 하고 그렇게 공부해가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 진로랑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되게 흥미롭게 듣고 있는데 아무래도 계속 비대면 수업 그리고 원격 수업 이런 게 활발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련 기술들, 개발 과정들을 막 배우면서 실제로 저희가 설계하고 또 발표도 하죠. 그렇죠. 영상도 찍고. 네, 맞아요. 그래서 되게 그러니까 평상시라고 하면 좀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교육학에서 배우는 막 이론들, 막 정말 학문적인 이론들보다는 직접 막 과학 기술 이런 거를 접목을 해서 맞아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공학에서 배웠던 PBL 그리고 간의 9가지 샤텔 오. 등이 여기서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교육공학을 충실히 들으시면 여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이거 되게 이름이 정말 심오하지 않나요? 교육학 연구 방법. 교육학 연구 방법인데 교육학 연구 방법에 대해서도 잠시 설명을 드리면은 태연 선배님 읽어주시겠어요? 네, 일단 지금 써져 있는 거는 최근의 교육 분야 연구 방법인 질적, 양적, 혼합적 연구의 철학적 과정 및 주요 개념, 구체적인 방법 등을 살펴보고 연구 문제 설정, 연구 설계, 자료 수집, 자료 분석 등 실제 연구 과정의 주요 요소를 검토함으로써 교육 분야 연구에 대한 학생들의 이론적, 실제적 이해를 높이도록 한다. 라고 써져 있는데요. 제가 지금 이거 수강 중인데 수강해보신 분들 계신가요? 아니요, 저 이번 학기 듣고 싶었는데 다른 강의랑 겹쳐서 못 들었어요. 아쉽게도. 아쉽게도. 너무 아쉬워요. 아쉽게도. 상당히 아쉽네요. 네. 다음 기회에 꼭 들어보시길 바라고요. 저는 이걸 지금 수강 중인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논문, 뭐 강의 이런 과제 같은 걸 준비하시면서 이제 논문이나 이런 걸 많이 참고하실 텐데 그 논문마다 이제 연구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거는 설문조사를 해서 이제 양적 연구를 할 수도 있고 어떤 거는 이제 면접이나 그런 사례 연구 또는 뭐 인터뷰가 면접이죠. 그런 걸 하면서 이제 질적 연구를 하는 그리고 혼합 연구는 그 두 개를 합친 형태의 그런 연구 방법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개념을 좀 알고 어떻게 이런 표집이나 이런 표본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을 좀 알면서 나중에 관련한 연구를 할 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거기에 대한 기초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배우면서 느끼신 점은 있나요? 사실 저는 이런 교육학 관련한 연구나 논문 같은 거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저는 배울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어디 가서 이거를 뭐 연구 방법이나 이런 걸 배울 수가 없는데 혹시나 뭐 대학원이나 더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은 이제 이거를 수강을 하시면서 좀 더 기초적인 어떤 지식 이게 되게 좀 학부생 입장이다 보니까 또 기초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어느 정도 지식을 알고 더 공부를 하려고 나아가면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대학원 준비 중이신가 봐요. 아니요, 저는 이제 진로에 대한 아까도 말씀드린 진로에 대해서 탐색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학원 네. 근데 교육공학 관련해서도 대학원을 진학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은 상담심리학이에요. 상담심리학은 상담심리학 영역의 다양한 이론적 접근을 소개하고 상담의 과정과 상담 기법을 학습하여 상담자로서 갖추어야 하는 전문적 역량을 기르는데 초점을 둔다고 하는데 저는 이거를 수강을 안 했는데 혹시 수강하신 분 있나요? 제가 지금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강 중에 있는데요. 상담 심리학은 사실 지금은 이론적인 부분에 좀 더 치중해서 배우고 있긴 한데 다음 주, 다다음 주부터는 직접 상담 실습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상담 심리학은 여기 앞서 설명에 나왔듯이 이론적 접근을 소개하면서도 그 중에서 상담 기법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뭔가 상담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사실 학부생들한테는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직접 수업 중에 친구들을 상담해볼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직접 청소년을 상담해서 일지를 써보는 그런 과제도 있어서 상담에 대해서 현장을 좀 더 체험해볼 수 있는 전공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상담심리학이면 교육심리랑도 연관이 있나요?
약간 교육 심리랑은 조금 다른 게 교육 심리에서는 좀 더 발달적 관점에 초점을 맞춰서 그 발달 단계에 따라서 청소년의 심리를 알아보는 그런 초점이었다면 상담 심리는 아예 상담 과정이랑 상담 기법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교육 현장에서도 학습자의 상담이나 이런 걸 할 때 되게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교육 정책 분석이에요. 이거 혹시 설명을 지혜가 해줄 수 있나요? 교육 정책 분석은 교육 제도의 생성과 변화 과정을 이론적 및 역사적 관점에서 평가 및 재해석하고 교육 정책의 개념과 교육 정책의 형성, 집행, 평가, 분석 등에 관한 주요 이론들을 살펴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이거 수강하신 분 계신가요? 네,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전에 수강을 했는데 그때는 이름이 교육 정책론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교육 정책 분석이라고 이제 네이밍이 좀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강의를 똑같이 교수님께서 진행하신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교육 행정이나 뭐 교육과 법 또는 교육 복지론 뭐 등등을 수강을 해보셨다면은 또 어떤 느낌이신지 아시겠지만 이제 교육 정책이 이제 입안되고 실행되고 뭐 그런 과정에 있을 때 이걸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들을 배울 수 있는 강의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되게 익숙한 신제도주의가 있죠. 이제 그 신제도주의가 뭔지 아니, 그동안은 이제 뭔지 잘 모르고 그냥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개념적인 것만을 받아들였다면 이제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교육 정책을 바라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까지 이제 나아가는 거고 이거 제가 느끼기에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를 되게 좋아해서 재밌다고 느껴가지고 도움이 많이 됐고 좀 대학원이나 그런 부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제가 느끼기엔 제일 대학원스러운 강의이지 않나. 그러니까 대학원의 맛을 한번 보고 싶다? 그러면은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되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많이 배워가요. 이렇게 교육을 볼 수 있구나. 왜 지금까지 교육은 이랬었지? 그리고 왜 지금 교육 정책은 이렇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래서 그랬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고 설명을 스스로 내릴 수 있는 그런 강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강의인 것 같아요. 저도 잘 못해요. 심오한. 그러면 교육 행정학을 기반으로 한 강의라고 보면 될까요? 네, 그렇죠. 이제 교육 행정을 기반으로 하는 걸 보시면 되는데 이제 이게 어떻게 이 제도 교육 제도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이론 그리고 정책이 뭐 어떤 예를 들면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되고 끝나는지에 대한 것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네. 수강하고 싶어지네요. 주시는가요? 네. 감정을 좀. 저 진심이에요. 저는 배움의 의지가 높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들어가 보겠어요. 다음은 청소년 과목이에요. 청소년 강의예요. 청소년 문제와 보호인데 설명을 해드리면은 청소년 문제의 원인 및 실태에 관한 이해를 통해 청소년 보호를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지금 이거 수강하고 있는데 또 있으신가요? 저도 같이 수강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저희 저도 과거에 수강했어요. 진짜요? 2017년도에. 오! 17년도에. 놀라면 안 되는 거. 놀라도 돼요? 무려 4년 전에. 18년도인가? 네, 하여튼 여러분들이 학교에 들어오기 전에. 네. 청소년 문제가 뭐 혹시 어떤 걸 배우셨나요? 청소년 문제 보호에서는? 네, 저는 그때 청소년 문제와 보호에 대한 것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왜 청소년이 이런 어떤 사회에서 문제나 문제와 보호의 대상으로 봐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문제 인식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청소년의 어떤 일탈행이라고 일컫고 뭐 문제가 있고 우리는 얘네를 보호해야 한다라는 관점으로 이제 이런 학문적인 접근을 하게 되는데 과연 그럴까? 진짜 청소년들이 문제가 있고 진짜 보호해야 될 대상일까? 왜 이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보호하는 대상으로 보는 거지에 대한 문제인식을 되게 기를 수 있었던 강의라고 좀 기억합니다. 그러면 청소년 문제의 그 근본으로 들어가서 그 약간
심층적인 고민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지금 청소년 문제 자체에 대해서 탐구하고 맞아요. 어떤 보호 방안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이 발표했잖아요. 맞아요. 같은 조였습니다. 네, 혹시 저희 발표한 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설명을 해드리자면 일단 뭔가 전체적으로는 청소년 문제 행동에 대해서 하나씩 조당 하나씩 맡아서 분석을 하고 보호 방안을 모색해 보는 발표를 진행을 하는데 저희 조가 맡았던 문제 행동은 청소년 가출 분야였어요. 그래서 가출과 관련해서 가정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그들이 왜 가출을 하는지 좀 더 알아보고 했었는데 거기서 가장 조금 인상 깊었던 부분이 보통 가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가출 청소년이라는 단어가 활용되다 보면은 청소년이 자신의 의지로 집을 나간다 이런 문제 행동으로 보기 마련인데 사실 알고 보면은 가정 안의 문제로 인해서 가출을 경험하는 청소년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뭔가 문제 인식을 가지고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조적으로 어떤 방안을 취해야 될까에 대해서 발표를 했어서 그거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네, 되게 발표를 준비하면서도 가정 밖 청소년들의 입장에서 이런 방안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뭐 현실적으로 더 필요한 방안은 무엇일까 고민을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조 분들의 발표도 들으면서 아 이런 식으로도 접근을 할 수 있겠다. 뭐 청소년이 가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 이런 방안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또 저희가 토론도 진행하면서 정말 도움이 되는 강의였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어려움들에 대해서 뭐 너무 문제나 보호의 대상으로만 보지 말자는 거는 똑같은 기조에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가정이 안전하지 않고 자기가 느끼기에 더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가정 밖으로 가는 거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되게 많은 고민과 그런 발전이 필요함을 저희는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강의예요. 마지막 강의는 또 청소년 관련 강의인데 청소년 심리 및 상담입니다. 이거는 청소년 상담 전반에 적용하기 위하여 청소년기 심리적 특성을 이해하고 청소년들의 적응을 조력하기 위한 다양한 상담적 접근을 학습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들으신 분 있나요? 네, 저도 수강했습니다. 그러면 지혜부터 지금 수강 중이죠? 아니요, 저번 학기에 수강했습니다. 아, 이거 저도 들었네요. 같이 들었어요. 저희 학기에 다 같이 셋이서 들었어요? 아, 저는 또 빼시는 거예요? 몰랐어요. 아, 지금 이렇게 또 계셨어요? 네? 우리랑 같이 들으셨어요? 아, 네. 같이 들었어요. 네. 교수님 한층 더 멀어졌네요. 저는 가까워지려고 막 이런 거 도와주겠다고 나와주겠다고 도움 요청했을 때 왔는데 여기는 알아서 벽을 치네요. 네.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기억나요? 저도 기억나요. 끝나고 또 기억나는 걸로 해주세요. 끝나고 따로 봐야겠네요. 저희 3명이 같이 들었군요. 이거 청소년 청심상. 이거 어땠나요? 혹시 저희 다 다른 발표를 했죠? 다른 주제 발표를 했죠? 네, 저는 청소년 중독. 같은 조가 아니어서 같은 조였는데 몰랐어. 저는 청소년 5월 발표를 했는데 저는 학교 폭력에 대해서 했습니다. 네, 이게 약간 뭔가 청소년 문제와 보호에 나오는 그 이슈들이랑 같아 보이면서도 또 이건 심리적인 접근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또 그게 배우는 내용이 달랐어요. 혹시 한 명씩 얘기해볼까요? 네, 뭐 같은 조 아니어서 저도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교육학과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수평적이에요. 아니라. 수평적이에요. 너무 좋죠? 선배님. 네, 저는 주제는 청소년의 중독이었는데요. 이제 저희는 좀
좀 주안점을 두고 바라봤던 거는 SNS 중독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SNS 상에서 청소년들이 어떻게 이제 관계를 지향하는 방법, 그 SNS 안에서의 관계성을 형성하는 방법. 근데 그 의존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자기 스스로 어떤 자아 존중감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영향까지 미치게 되고, 뭐 그 외에 어떤 그 과정에서의 어떤 좀 되게 안전하지 못하고 건전하지 못한 그런 잘못된 만남들이 생기게 되고, 그게 이제 아까 말했던 가정박 청소년이랑 연관되다 보면은 이제 나쁜 어른들과의 연관이 되면서 이제 범죄까지 나가게 되는 뭐 그런 흐름에 있는 발표를 저희는 구상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좀 이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바라봐야 되는가, 과의적 문제를 또는 SNS를 어떤 방식으로 바라봐야 하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그런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 친구들한테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스스로 많이 성찰하면서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지혜는 어떤 걸 느꼈나요? 수강하면서? 저는 이제 좀 다른 주제였으니까 제가 느꼈던 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다른 분들의 발표를 들으면서도 아까처럼 되게 문제의식이라든가 아니면 어떻게 이들을 상담해야 되는가, 심리적 특성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할 수 있었고, 특히 제가 발표했던 부분에서는 학교 폭력과 관련한 상담이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뭔가 기억에 남는 거는 보통은 가해자나 피해자에 대한 상담에만 치중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좀 알아보다 보니까 동조자라든가 아니면은 방관자에 대한 상담도 다르게 뭔가 예방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가해자와는 또 다르게 혹은 피해자와는 또 다르게 뭔가 다시 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상담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알게 되었을 때 되게 뭔가 인상적이기도 했고, 좀 더 이런 거에 대해서 왜 생각하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뭔가 배워가는 게 많았던 강의라고 해야 될까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뭔가 청소년 관련 강의를 들을 때마다 되게 신선한 시각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도 사실 청소년 시기를 다 겪었잖아요. 근데 청소년 친구들을 바라볼 때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고,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도 그게 도움을 줄 수 있구나라는 것을 배울 수 있고, 또 이 청소년 심리비 상담 같은 경우는 많은 심리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청소년들한테 어떻게 접근을 해서 그들이랑 라포를 형성해야 되고, 또 상담을 할 때는 어떤 기법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라는 거를 배우다 보니까 이제 교육자로서 청소년이나 뭐 다양한 학습자를 만날 때도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에 대한 학문적인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아직 청소년이에요. 그걸? 그래요? 저요? 만 24세. 네, 저 아, 그러네요. 오. 저 이제 저 지금 만 24세거든요. 마지막 청소년 시기를 보내고 계신. 마지막 청소년 심리비 상담으로 마무리했네요. 와. 여러분, 교육학과가 이렇습니다. 네, 행복하네요. 네. 왜 울세요 또? 저도 껴주고 얼마나 고마워요. 네. 우시는 거 아니죠? 제가 끝나고 밥 사드릴게요. 부를 사람이 없어서 저를 불렀대요. 여러분. 아니, 부를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이제 선배님의 오프 더 레코드지 이거. 선배님의 풍부한 경험을 듣고 후배로서 배우고 싶다. 민망해 아닙니까? 믿고 맡기는데. 그래서 믿는 선배님 아닙니까? 멈춰. 16학번 중에서도 정말 엘리트로 소문나신 정태윤 선배님의 도움을 받아서 정말 영광이고요. 네, 너무 영광이고요. 공개 체험을 멈춰주세요. 후배들의 존경을 한몫에 받고 계신 거 아시죠? 전혀 모르겠는데. 점점 매기는 걸로. 제가 매기는 게 이게 어디 봐서 존경과 제가 정말 존경하고요. 항상 많이 배워가고 있습니다, 선배님. 지금 같이 팀플하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돌려가는 거. 네, 정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선배님. 네, 그러면은
저희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서 끝나는데 혹시 이번 촬영을 진행하면서 느낀 점이나 뭐 소감 같은 거 짧게 한마디씩 하고 끝낼까요? 짧게요. 네. 길게 하고 싶으세요? 길게 하고 싶으세요? 장난친 거예요. 강의 한 번 하고. 네, 사실 제가 저희 이렇게 후배인자 동료분들이랑 같이 이런 영상을 찍을 수 있는 기회도 참 감사하다고 생각은 들어요. 이건 진심이에요. 근데 살짝 좀 그렇긴 하네요. 근데 이제 좀 각자 느꼈던 수강을 하면서 강의를 수강하면서 느꼈던 게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서로 이렇게 나눠 보면서 나는 뭘 느꼈고 난 여기서 뭘 배울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또 어떤 거를 배우고 깨달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서로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되게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혜는 혹시? 저는 일단 느꼈던 거는 조금 아무래도 3, 4학년 강의다 보니까 좀 더 하나의 분야에 대해서 깊게 파고드는 강의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막상 배울 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많은 생각을 가질 수 있고 또 좀 더 다양한 관점에서 그 분야를 파고들 수 있고 이런 강의들이 많은 것 같아서 우선 교육학과의 강의들이 좀 좋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렇게 소감을 막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있으니까 되게 좋네요. 네, 저도 이 컨텐츠를 기획을 하면서 되게 강의를 매 학기마다 들으면서 한층 더 성장하잖아요, 저희는. 그래서 그러한 점을 한번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이런 강의를 저희가 사실 신청을 해서 들어야 되니까 수강 신청을 할 때도 어떤 거를 배우는지 사실 강의 계획서나 뭐 이런 정보만으로는 감이 사실 안 오잖아요. 그래서 그거 외에도 실제적으로 들은 선배들 입장에서 조금 뭐라 해야 되지? 실제적인 경험을 그 리뷰를 드리고 싶었고 정말 우수한 교육학과 교수님들 밑에서 이렇게 좋은 강의 배울 수 있어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같이 뭐 할까요? 마지막 인사 할까요? 하나 둘 셋 안녕할 보죠. 춤이라도 한번 추고 하나 둘 셋 안녕할까요? 안녕요. 하나, 둘, 셋. 안녕.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